은퇴 후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당신. 하지만 자유로운 시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만남들입니다. 그 중에는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만남도 숨어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당신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은퇴 후 당신의 황금기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불평꾼.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세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마치 검은 구름처럼 당신 주변을 맴돌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당신의 마음까지 어둡게 물들입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사례 1. 끊임없는 불평으로 김 씨의 행복을 앗아간 박 씨. 김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만난 박 씨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만날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고 김 씨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던 김 씨도 점점 박 씨의 말에 영향을 받아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우울감에 빠져 그림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불평꾼과의 만남은 마치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됩니다. 2. 과거에 얽매여 사는 후회투성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사람. 그들은 마치 낡은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당신까지 과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례 2. 과거의 실패에 갇혀 사는 이 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최 씨. 최 씨는 은퇴 후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던 최 씨도 점점 이 씨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지쳐갔습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농사도 쉽지 않을 텐데 괜히 시작한 거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이 씨의 말에 흔들려 농사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투성이와의 만남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당신을 더 깊이 끌어당겨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3. 무책임한 태도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자. 이번에 좋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당신의 친절함과 호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그들은 마치 달콤한 꿀처럼 당신에게 접근하지만 결국 당신의 돈과 시간을 빼앗고 상처만 남깁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당신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사례 3.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정 씨. 정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동창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동창은 고수익 보장, 절대 손해볼 일 없다며 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정 씨는 동창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창은 잠적했고 정 씨는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정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기회주의자와의 만남은 마치 가면을 쓴 괴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친구처럼 대하지만 결국 당신의 뒤통수를 치고 떠납니다. 은퇴 후 과학이 말하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당신의 뇌와 행복을 지키는 관계의 기술. 1.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폭탄. 불평꾼.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세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폭탄을 투하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당신까지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만난 박 씨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만날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던 김 씨도 점점 박 씨의 말에 영향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최근 기억력이 감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김 씨의 해마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의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평꾼과의 만남은 마치 당신의 뇌에 코르티솔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평꾼과의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뇌를 과거에 가두는 후회 투성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사람. 그들은 당신의 뇌를 과거에 가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회는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최 씨는 은퇴 후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던 최 씨도 점점 이 씨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최근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심리 상담 결과 최 씨는 이 씨의 영향으로 과거의 실패 경험에 갇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후회투성이와의 만남은 마치 당신의 뇌를 과거에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후회투성이와의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는 기회주의자. 이번에 좋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당신의 친절함과 호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뇌에 도파민 중독을 유발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지만 결국 당신의 돈과 시간을 빼앗고 상처만 남깁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동창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동창은 고수익 보장, 절대 손해볼 일 없다며 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정 씨는 동창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창은 잠적했고 정 씨는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정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같은 중독 행동에 빠져들었습니다. 뇌 검사 결과 정 씨의 뇌는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고 보상 회로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와의 만남은 마치 당신의 뇌에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는 마약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회주의자와의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도서 당신의 뇌와 행복을 지키는 관계의 기술.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마이너스 프리츠 리만 뇌과학과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행복 뇌 접속 마이너스 릭 헨슨 뇌의 가소성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행복 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데이비드 번즈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은퇴 후 불평꾼과의 만남, 당신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아,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혹시 주변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특히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려는 당신에게 이런 불평꾼과의 만남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불평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불평의 늪에 갇힌 김씨 이야기.
김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시간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동창회에서 만난 박 씨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박 씨는 만날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고 심지어 김 씨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김 씨도 점차 박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두워졌죠. 결국 김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그림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불평꾼 뇌를 습격하다.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게 하죠. 즉, 불평꾼과 함께 있으면 그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당신도 모르게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가 줄어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불평꾼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당신의 뇌를 학습 불가 상태로 만들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평의 심리학. 왜 그들은 불평할까? 불평꾼들은 왜 끊임없이 불평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불평이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이나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죠. 또한 불평을 통해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욕구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불평꾼을 만났을 때 대처법. 경계선 긋기. 불평꾼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만남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공감과 함께 긍정적인 대안 제시. 불평을 쏟아낼 때는 일단 공감해주되 긍정적인 관점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화의 방향을 전환시키세요. 단호하게 의견 표현. 불평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감정 살피기. 불평꾼과의 만남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은퇴 후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불평꾼과의 만남은 당신의 뇌 건강과 행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황금기를 빛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불평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 후회투성이와의 만남,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자의 식견.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런 후회투성이와의 만남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의 식견을 바탕으로 후회투성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최 씨 이야기. 최 씨는 은퇴 후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작물을 키우는 일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하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씨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던 최 씨도 점차 이 씨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지쳐갔습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농사도 쉽지 않을 텐데 괜히 시작한 거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이 씨의 말에 흔들려 농사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후회, 삶의 발목을 잡다.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회는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즉, 후회투성이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당신의 삶을 과거에 묶어두고 새로운 시작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회투성이와의 만남은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고 당신을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회의 심리학. 왜 그들은 과거에 얽매일까? 후회투성이들은 왜 끊임없이 과거를 들춰낼까요? 심리학자들은 후회가 통제감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후회를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의 불안과 불만족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죠. 또한 후회를 통해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욕구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회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후회투성이를 만났을 때 대처법. 경청과 공감, 그리고 현재에 집중. 후회를 쏟아낼 때는 일단 경청하고 공감해주되 대화의 초점을 현재와 미래로 옮기세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강조. 과거의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세요. 새로운 도전과 경험 격려.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격려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세요. 자신의 감정 존중. 후회투성이와의 만남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를 재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작. 당신의 손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회투성이와의 만남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좌절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금기를 빛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후회투성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집중하세요. 믿었던 동창의 배신, 노후 자금 한순간의 잿더미 마이너스. 은퇴자,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의 덫. 탐사보도. 믿었던 동창, 알고 보니 악마. 고수익 보장, 절대 손해볼 일 없다니까. 정씨 65세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던 그는 동창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평생 모은 노후자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창은 얼마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씨의 돈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죠. 정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닥친 날벼락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그는 밤낮으로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은퇴자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의 덫. 정씨의 사례는 안타깝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꿈꾸는 노년층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의 덫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친분을 이용하거나 달콤한 말로 현혹하여 노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묻지마 투자 유혹. 고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등의 문구로 현혹하여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투자 상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상품 갈아타기 권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수수료를 챙깁니다. 노년층에게 불리한 조건의 보험 상품일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의료기기. 강매 질병 치료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며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합니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위 과장 광고일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의 심리. 그들은 왜 노년층을 노릴까? 기회주의자들은 왜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까요? 경제적 여유.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매력적인 먹잇감입니다. 정보 부족. 금융 지식이나 투자 경험이 부족한 노년층은 기회주의자들의 현란한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약점.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노년층은 친절하게 접근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방법.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낯선 사람의 투자 권유나 상품 판매는 일단 의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명심하세요. 가족,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금융 상품이나 투자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행위 신고 사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행복을 지키는 사회적 노력. 정 씨처럼 기회주의자들에게 피해를 입는 노년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교육 강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피해를 입은 노년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의 덫에 걸려 노후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노력하여 노년층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은퇴 후 만남, 득과 실 사이 우리 삶의 거울.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사례는 은퇴 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평, 후회, 기회주의. 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드리워 행복을 앗아가고 뇌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불안, 후회, 욕망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불평꾼의 끝없는 불만은 우리 내면의 불안을 자극하고 후회투성이의 과거 이야기는 우리의 숨겨진 후회를 끄집어냅니다. 기회주의자의 달콤한 유혹은 우리 안의 욕망을 부추기죠. 따라서 은퇴 후 만남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불평, 후회,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은 마치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어떤 색으로 채워나갈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긍정과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나가세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붓을 들어 찬란한 황금기를 그려나갈 시간입니다.